본의 아니게 반지하 빌라 생활은 시작하지 못하고 대신 큰 차익과 함께 매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이블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색다르게 주식 말고 부동산 경매 투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 레버리지 ETF TQQQ와 QLD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분할 적립 투자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단순히 TQQQ와 QLD를 반반씩 투자하고 계신다면 수익률이 더 높은 TQQQ QLD 분할 적립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나타나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의 주제는 대부분 주식 투자 관련된 이야기들이지만 세상에는 주식 말고도 여러 투자 대상이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기본적인 성향이 다르고 투자에 대한 가치관이나 철학, 기대 수익, 투자 기간 등이 다 제각각일 것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주식 장기 투자, 그것도 적립식으로 TQQQ와 QLD를 추세를 반영한 규칙에 따라 사모으는 편이지만 이런 방식의 투자법이 체질상 적합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주식 매매가 워낙 간편하기 때문에 시장가의 등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라면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므로 오늘은 주식 대신 부동산에서도 경매 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2013년 겨울 정도였습니다. 당시 아파트 전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단지 내 다른 곳을 찾아보던 중에 유별나게 매매가가 낮은 물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일반 매매건은 아니고 당시 경매에 넘어간 집이 1차 유찰되어 2차에 낙찰될 경우의 낙찰가를 적어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경매에 대해 1도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무슨 뜻인지 번역하듯이 찾아보았고 부동산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경매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하자로 인해 시장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으로 돈을 벌기 위한 기본 조건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중에서 싸게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당연히 일반적인 매매보다 수익이 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때부터 동네 도서관에서 경매 관련 책을 탐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고백했듯이 학창시절 공부라기보다 시험 점수 잘 받는 기술만을 연습했고 대학 시절 설렁설렁 공부한 것이 전부였던 저에게 경매 관련 공부는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그리고 스스로 진짜 공부라는 것을 해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대략 100권에서 200권 정도를 읽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흥미를 가진 주제이다 보니 담을 쌓고 살았던 책이 너무나도 쉽게 읽혔고 아내와 뜻이 통하니 주말마다 다니는 임장 활동도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본업이 아닌 부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큰 욕심 없이 경험을 쌓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고 동네 구경 다니듯 다녔고 그때부터는 어디를 가든 정말 집과 건물만 눈에 들어오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려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7천만 원 정도로 많지 않았고 이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빌라에 집중하여 경매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빌라 물건을 낙찰받을 때마다 대부분 수리하여 월세를 받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팔았으며 지금은 하나만 남기고 모두 매도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집이 있는데 사진과 같이 반지하입니다. 온 집이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고
오랜 기간 윗집에서 누수가 계속되어 천장이 썩어 있었으며 외벽에는 금이 발생해서 비가 스며들고 현관에는 물이 역류하는 곳이었습니다. 장기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진행은 더디고 주차는 물론 차가 지나가려면 바깥쪽 미러를 접어야 할 정도로 골목이 좁은 그야말로 열악하기 그지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아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좋은 집에서 살 수는 있지만 미래를 위해 잠시 불편한 것을 감수한다면 언젠가는 훨씬 좋은 미래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당시 살고 있던 월세가 만료되기 전에 반지하 빌라를 잘 수리하여 가족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주말은 물론 퇴근 후 저녁마다 조금씩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경매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도배 정도는 직접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때부터 공부하여 도배, 장판, 단열 공사, 외벽 수리, 현관 바닥, 방충망 망가리에 더하여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천장 합판 시공까지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지만 사람을 쓰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나니 경매 투자로 돈을 번 것보다 더 큰 수확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와 변기를 교체하고 빠데 작업을 완료할 즈음 예기치 못하게 전국 최초로 시범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 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본의 아니게 반지하 빌라 생활은 시작하지 못하고 대신 큰 차익과 함께 매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운 좋게 재개발이 확정된 것이며 아무도 이를 미리 예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는 최악의 경우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또는 장기간 매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한 돈을 놀리는 것은 물론이고 대출 이자도 발생하므로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식구들과 함께 거기서 생활할 수 있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기 꺼려질 정도라면 당연히 매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당연히 투자가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굳이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 수익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굳은 각오와 당장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실물이 없는 종이형 자산인 주식과는 다른 점이며 부동산 투자 역시 이런 굳은 마음가짐 없이는 작은 수익밖에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 있어야 갈등 없는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모로 주식과는 다른 점이 많으며 장단점을 잘 비교하셔서 본인에게 좀 더 잘 맞는 분야를 선택하신다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특히 경매의 경우 주식과는 달리 감정가가 제공되며 실제 낙찰가는 이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반 매매에 비해 큰 메리트를 가지고 시작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와 같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경매 물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공부해 두시면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